자, 10월 7일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SQL문 데이터 조회하는 거 보면서 이제 select, 그다음에 from, where 그렇게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group by, 그리고 group by랑 같이 쓸 수 있는 having, 마지막으로 order by 라고 하는 구문을 봤었죠. 그 외 select에서 이제 중복 제거하기 위한 distinct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조회를 위해서 limit라고 하는 구절도 있었고요. distinct는 사실 group by를 잘 쓰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리미트 같은 경우는 MySQL에서만 유효한 구문이다.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어떤 DBMS가 오더라도 다 똑같은 거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from절에 테이블을 2개 이상 적용을 해서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기법을 봤었죠.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적용하는 거. 이 형태를 EQ조인이라고 하는데, EQ조인이라고 하는데, EQ조인의 변종으로 이너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우터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EQ조인하고 이너조인은 구문 생긴 것만 다르고 결과는 똑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이 있다면 양쪽에 교집합만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우터조인은 어느 한쪽의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게 기본.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냐에 따라서 가져오는 쪽이 달라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테이블에 있는 걸 모두 가져오는 걸 풀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볍게 뭐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데이터 조회에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서브 쿼리라고 하는 주제예요. SQL 안에 SQL문을 넣는 거예요. 하나의 SQL문의 결과를 다른 SQL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구문을 연결한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검색 조건을 다른 결과 집합. 이 결과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select절의 결과. select의 결과에서 검색 조건을 또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흔히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결과 내 재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서브 쿼리를 포함하는 SQL을 메인 쿼리라고 하고요. 서브 쿼리는 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문이 이래요. select절이 이렇게 멀쩡히 쭉 들어가는데 where 어떤 컬럼의 데이터 값이 이 select절의 결과에서 파생이 되는 거죠. 결과 내 재검색. 근데 이 서브 쿼리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일행 서브 쿼리랑 다중행 서브 쿼리가 있는데, 단일행 서브 쿼리는 이 서브 쿼리의 결과가 딱 한 줄만 나오는 거야. 한 줄. 그러면은 이 컬럼의 값이 이 쿼리의 결과랑 같거나 아니면은 다르거나로 대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행 서브 쿼리는 여기에 나오는 결과가 2개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컬럼의 값이 동시에 2개를 이제 충족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다중행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in 연산자가 쓰여요. in 혹은 not in. 자, 1번 전은지 교수와 같은 직급의 교수에 대한 이름과 직급을 조회하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전은지 교수가 직급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거죠. 전은지 교수의 이름이 전은지인 교수의 직급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급이 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 name position from professor라고 하면서 where 포지션 값이 이 검색 결과랑 똑같은 거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학생 중에서 키가 전체 학생의 평균 키를 초과하는 학생. 그럼 전체 학생의 평균 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평균 키를 구하기 위해서 select average height from student. 그룹 바이절 없이 들어가는 집계 함수는 무조건 결과가 1개 나온다 그랬죠. 1개의 행. 평균값이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select 이름, 학번, 학년, 키가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그리고 where 학년이 1학년이고, 그리고 키가 이 평균값보다 큰 거. 그러니까 단일행 서브 쿼리를 쓸 수 있는 검색 조건은 같다, 다르다, 그 다음에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들이에요. 자, 이번엔 조인하고 같이 써봅시다. 이광훈 학생과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이름과 소속학과 이름. 일단은 학생 이름은 스튜던트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학과 이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디파트먼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광훈 학생이 무슨 학과인지를 알아야 돼. 자, select 이름과 학과 이름 from student S, inner join 디파트먼트 D on S의 DEPTNO랑 D.DEPTNO가 같은 거. 조인은 항상 이렇게 공통되는 컬럼을 연결해 줄 기준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where S.DEPTNO가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과 번호가 뭐랑 같냐? 이광훈, 이름이 이광훈인 학생의 학과 번호랑 일치하는 거. 그럼 이제 컴퓨터공학과라고 쪼르륵 결과가 나오죠. 자, 이번엔 다중행 서브컬입니다. 급여를 300만원 초과로 받는 교수에게 지도받는 학생들의 학번, 학년 이름을 조회하시오. select 별표, 테스트니까 그냥 별표 쓸게요. 프로페서 급여가 300만원 초과인 거. 자, 300만원 초과로 받는 교수가 이만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서브 쿼리가 다중행의 결과를 갖는 경우, 자, 이 서브 쿼리가 다중행의 결과를 갖는 경우는 학생의 담당 교수 번호가 이거 중에 하나랑 이 중에 하나에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행 서브 쿼리는 인 연산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쿼리의 또 특징 하나가요. 프로프 NO가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컬럼을 한 개만 넣어야 돼요. 외열절 조건에 들어가는 것과 매칭시킬 컬럼 하나만 써야 돼요. 서브 쿼리는.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5번까지예요. 네, 요거 10시 반에 봅시다.